안녕하세요. 그때 그 날씨 이세나입니다. 오늘도 예외 없이 덥습니다. 사실 이렇게 더운 날씨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란의 경우에는 열기에 습도까지 더해져서 체감 온도가 무려 73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이란 정부는 임시 휴일을 지정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엘니뇨가 발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잘 대비해서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요, 1996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당시 날씨부터 먼저 확인해보죠. 휴가길 빗방울 동행이라는 날씨 제목입니다. 네, 1996년 오늘은 비 소식으로 시작을 했네요. 즐거운 휴가철에 비가 내리는 것만큼 우울한 일은 없을 텐데요. 이날이 그랬습니다. 당시 날씨의 화두는요, 예상치 못했던 경기와 강원 북부 지방의 폭우였는데요. 기상청도 전혀 예측하지 못한 폭우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경기 지역과 강원도 북부의 경우에는 군 관련 시설들이 많아서 기상 관측 시설이 다른 곳보다 열악한 이유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기상 예보에 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기사를 좀 보시죠. 뒤처진 날씨 예보 슈퍼컴 활용하라 나와 있습니다. 네, 1996년에 일어난 수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이나 국력에 걸맞지 않은 후진국형 기상 관측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기상 관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과 또 기상 전용 슈퍼컴퓨터 도입이 시급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적지 않았는데요. 또 이번 수해를 계기로 이렇게 기상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를 꼬집고 있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결국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도입은 이로부터 4년 뒤인 2000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하지만 다른 기상 선진국들은 이미 1996년에 이렇게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정확한 일기예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자, 기사를 또 보시죠. 자, 독일의 경우 단기 예보 적중률이 무려 97%다. 와, 독일 기상청 적중률이 무려 97%라고 합니다. 지금 슈퍼컴퓨터를 도입한 우리나라 기상예보의 적중률이 한 80%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것에 비하면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독일은 기상청의 업무가 단순히 날씨 예보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 설계나 농업 분야에까지 세분화가 돼 있어서 활용도도 무척 높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고할 만한 기상예보 시스템의 좋은 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다음 지면으로 넘어가 보죠. 날씨 알면 돈을 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날씨를 단순하게 맑고 비가 오는 하나의 현상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범위가 무척 크죠. 상품을 많이 팔기 위한 마케팅 전략에서 날씨는 그야말로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인데요. 예를 들어서 맥주 소비량과 날씨의 상관관계, 또 난방기나 에어컨 판매량 등의 날씨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상정보도 상업화를 추진해서 1997년부터 민간 사업자들의 기상정보 상업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볼게요. 서울 소공원 90여 곳 새로 조성한다. 네, 예측하기 어려워진 날씨는 아무래도 급격한 산업화가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특히 도시의 경우에는 녹지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도시 중심부가 더 뜨거워지는 열섬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죠. 이를 예방하고 또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공원 조성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도시 개발이 거듭될수록 녹지의 소중함이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극서지로 뽑히던 대구의 경우는 도시 안의 녹지 공간을 늘리면서 여름 기온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죠. 그만큼 녹지 조성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앞으로 녹지 조성 사업이 더욱더 확대가 돼서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형 도시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의 이세나였습니다.